자, 대학교 캠퍼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오래된 건물들하고 또 최첨단 연구실이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. 근데요, 이 모든 걸 움직이는 디지털 심장, 그러니까 서버 같은 것들이 갑자기 팍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? 오늘 바로 그 이야기, 어떤 위기에서 시작된 정말 놀라운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때는 2018년 에머스트 칼리지라는 곳에서 말 그대로 재앙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3,000명이 넘는 학생이랑 교직원들이 갑자기 이메일도 안 되고 과제 파일도 연구 자료도 그 어떤 파일에도 접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. 캠퍼스 전체가 그냥 디지털 암흑 속에 빠져버린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져요. 보통 이런 복구 작업은요, 몇 달은 좋게 걸리거든요. 근데 이 대학은 이걸 단 5일 만에 끝내버립니다. 와, 그냥 고친 수준이 아니에요. 아예 전체 디지털 시스템을 클라우드 위에 새로 싹 다 지워버린 거죠.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이 새로운 방식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. 아니 근데 이런 재앙이 애초에 왜 일어났을까요? 이게 그냥 에머스트 칼리지 운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?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예전 대학들의 IT 환경은 대부분 이렇습니다. 학교 지하실 같은 데에 막 거대한 서버를 직접 두고 운영하는 방식이었죠. 하드웨어는 복잡하고 유지비는 엄청나고 또 부서마다 데이터가 따로따로 놀아서 서로 공유도 안 되는 사일로 현상도 심각했고요. 반면에 클라우드는 이 모든 걸 아주 간단하게 통합해버립니다. 관리는 훨씬 쉬워지고 비용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죠. 이렇게 시스템이 조각조각 나 있으니까 그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. 중요한 연구 데이터랑 행정 데이터가 서로 꽉 막혀서 공유가 안 됐고요. IT팀은 미래를 위한 똑똑한 지원은커녕 낡은 하드웨어 고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여러 시스템을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보안의 구멍이 뻥뻥 뚫리고 학생이나 교수님들은 호환도 안 되는 여러 프로그램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귀한 시간을 그냥 버려야만 했죠. 자, 그럼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,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사실 이 해결책이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. 2006년에 구글 앱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G 스위트를 거쳐서 지금의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되기까지 협업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맞춰서 계속해서 발전해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시스템의 진짜 힘은요, 뭐 지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개별 앱 하나하나가 좋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모든 게 마치 하나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면 이메일을 쓰다가 바로 화상회의를 열 수 있고 채팅하다가 나온 파일을 그 자리에서 바로 같이 편집하는 식이죠. 굳이 앱을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. 물론 학교마다 필요한 것도 다르고 예상도 다르잖아요. 그래서 구글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. 핵심 기능만 담은 무료 버전으로 일단 클라우드 전환을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도 있고요. 더 강력한 보안이나 고급 교육 기능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춰서 단계별로 유료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 시스템이 실제 대학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변화를 선택한 전 세계 대학들의 진짜 사례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수십만 달러를 아꼈다. 와,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아낄 수 있었을까요?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. 더 이상 비싼 서버를 사거나 그걸 유지보수하는 데 돈을 쓸 필요가 없어졌고요. 이것저것 따로 구매해야 했던 보안 소프트웨어 비용도 그냥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. 우리나라 한양대학교의 사례는요, 지식의 연속성이라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경우입니다. 연구 자료를 학생이나 교수님 개인 계정에 두는 게 아니라 공유 드라이브라는 일종의 팀 폴더에 보관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니까 학생이 졸업을 하던 교수님이 다른 학교로 가시던 그 귀중한 연구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팀의 자산으로 남게 되는 거죠. 사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가장 큰 장벽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저항감일 때가 많잖아요. 맨해튼 칼리지는 이 문제를 아주 현명하게 풀었습니다. 처음부터 막 낯선 시스템을 들이민 게 아니라요.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지메일하고 구글 드라이브부터 먼저 쓰게 하면서 신뢰를 쌓은 거죠.
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큰 저항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요, 비용을 아끼고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 그건 바로 교육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, 바로 시간을 되찾았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려받았을까요?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. 한 보고서를 보니까 학생 한 명이 1년에 평균 18시간을 더 얻게 됐대요.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. 프로그램이 충돌하고 파일이 안 열리고 이런 걸로 씨름하던 시간을 고스란히 아낀 거예요. 순수하게 배우고 탐구하는 데만 쓸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. 학생들만 시간을 번 게 아닙니다. 교수님이나 교직원들한테는 그 효과가 훨씬 더 컸어요. 온갖 행정 업무나 서류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아낀 시간이 무려 1년에 42시간이나 됐다고 합니다. 이게 거의 일주일치 근무 시간이거든요. 이 시간을 전부 연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더 쏟을 수 있게 된 거죠. 결국 이 모든 건 그냥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. 학생에게는 배움의 시간을, 교수에게는 가르침의 시간을 그대로 돌려주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였던 거죠. 진짜 투자 수익은 돈이 아니라 바로 교육의 질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. 에머스트 칼리지의 그 엄청난 위기에서 시작된 이 모든 변화는요,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만약 기술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되돌려준다면 과연 우리는 그 시간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? 어쩌면 교육의 미래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